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덜고 든든한 전략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네, 간밤에 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3%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그나마 한 주의 마감은 또 모두 1%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의 흐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선곡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머니왕 2부 역시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박혜석 위원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두 분. 예. 과연 두 분 중에 오늘 누구와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박혜석 위원님. 예. 박혜석 위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서요. 아, 그럴까요? 예.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르는데 한 7, 80%는 나이 순인 것 같아요. 나이 순이 먼저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예. 해보겠습니다. 어른 먼저. 예. 예. 미국 시장은 쉬었죠. 쉬었는데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좋게 나와야 했는데 안 좋게 나왔죠. 여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고 시장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지금 3월 달이 지나고 이제 4월 달이 이미 시작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같은 날 이크림 만기 때 외국인들이 무차별로 1조 9천억을 매도를 치면서 급락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매수하면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한 8월 달 여러분들한테 8월 달부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지금 좋게 이야기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예. 시장은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간다. 좋은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빠진다. 그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제가 올해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이미 시장은 빠졌고 큰 거시경제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다. 2008년도가 5.25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근데 지금 시장을 금리 인상을 하고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패드에서 계속 물가를 잡는다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이제 고용 지표도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침체되는데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없거든요.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돼갖고 경기에 물가까지 못 잡고 아주 시장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벌써 한 3주 지났나요? 은행 문제도 있었는데 결론은 해결되고 올라갔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니죠. 일단은 무슨 일 있을 때 이런 대책을 해줄 것이다. 니들 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죠.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무너져버리면 금리 인상을 이미 한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계속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죠.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고 나중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할 걸 예상하고 지금 시장이 선방된 거예요. 그럼 밖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자체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 버리죠. 올라갔을 때 금리 인하하죠. 그때는 시장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니 제가 그랬죠. 아직 기회 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장이다. 매수할 수 있다. 그거를 꾸준히 외치고 있죠. 예, 제가 이야기를 반복 전한 이유가 작년에도 좋게 이야기하고 재작년에도 좋게 이야기하고 매번 좋게 하면 언젠가는 맞는 전문가겠죠. 근데 저는 작년, 재작년은 아니다겠죠. 이 시장이 올해랑 다른 시장이다.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긍정적 마인드 이야기했죠.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요. 삼성전자 안 좋죠.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점 안 깨 올라가죠. 이런 게 여러분들 주식이고 시장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당연한 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매수할 테마를 본다면 저는 이제 탄소 배출권, 요즘에 탄소 중립 이야기하죠. 그쪽에 한 20%,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그러니까 요즘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순환매 돌죠. 지금 차별화 장세 쪽에서 순환매 돕니다. 이게 지금 시장은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제가 그리고 풍력, 재생에너지 쪽을 진짜 엄청 좋게 이야기하죠. 그쪽에 한 20% 정도를 생각하고 풍력 쪽은 중장기로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점 생각하시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보면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에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기후테크 전문의 위원회 구성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유럽 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해갖고 도입 예정이 있죠. 그리고 탄소 국서세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든 어떤 거든 좋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어젠가 그젠가 이제 뉴스 나왔을 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일명 탁록이라고 하죠. 줄여갖고 요즘 맨 줄임말 해갖고 헷갈려 죽겠는데 아무튼 줄임말로 나오고 기후테크 산업 지원을 해주고 육성하고 별도 위원회를 하면서 기후테크 전문위원회에 구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 생각할 때 캐시코트레, 에코프로 HN, 후성 같은 경우는 또 여름 관련주예요. 냉매 쪽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하시고 되겠고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진짜 묻지마 하질 정도로 진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2차 전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끝난 거예요. 그 대신 신규로 접근할 때는 추격하면 또 단기적으로 살짝만 눌렸을 때도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이크로 바이옴 같은 경우는 10%인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기로 좋게 보는데 이거는 팽생 보는 건데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마이크로 비용 산업에 8년간 4천억의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정부에서 투자한다, 대기업에 투자한다. 그 종목들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어찌됐든 정부에서 8년간에 4천억을 투자한다 하니 여러분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종목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마이크로 바이옴 업체들의 마이크로 비용 협의체 있죠. 결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체크하고 차세대 의약품 분류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야 겠고요. 그리고 발전을 얼마나 하는지 투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내가 매매를 못했어도 제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아몰레드 관련주들 또 자동차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좋게 보는 이유가 정부가 했던 로봇도 마찬가지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추천해서 500% 날라갔죠. 이게 보시면 미래 먹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꼭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CJ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마크로젠도 실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좀 기업들이 부실한 회사들, 실적이 안 낸 회사들이 지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 매매. 근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기업이 실적이 됩니다. 그 점 꼭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중장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재생의 최대 전력을 전망한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뭐 탄소 중립 다 그 정도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련됐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태양광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태양광보다 지금 풍력 쪽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태양광하고 풍력의 비율이 87대 13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태양광이 우세고 풍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0대 40으로 태양광은 줄이고 풍력을 올려요. 그러면 어째요? 여러분들 풍력이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그 4개 국가에서 한 역시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풍력 발전의 규모를 현재 한 10배 이상을 크게 늘린다고 하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탄소 중립이 내재로 달성을 위해서 재생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2025년에 전체 발전 비중의 한 38% 비율로 재생에너지 최대 전력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제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좋아하는지 그전에는 풍력을 안 하셨는데 해상 풍력을 많이 그전에는 육상 풍력이라 주민들 눈치도 봐야죠. 이거는 또 안 된다고 뭐 문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해상 풍력을 하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중장기로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꼭 보시면 되겠고요. 동국산업, CS 베어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시장 해석해 보면서 다음 주 비전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탄소 배출권 20%, 마이크로바이옴 10%, 풍력 20%. 풍력은 중장기로도 아주 좋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담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다음 주 비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자체가 좀 강하죠. 이제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거의 3% 반등. 이제 솔직히 3% 오르면 상한가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 많이 하고요. 하이닉스는 5% 오르면은 정말 많이 상한가 올랐어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사실 중소형주들은 글쎄 이제 사실 중소형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재미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사실상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의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일단 표현을 하고 싶고요.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일단 뭐 신용 경색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고용 실업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고용 지표는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표 자체가 좀 혼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에는 당분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신용 경색이라든지 은행 리스크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시장에 산재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일단 먼저 반도체 20%의 비전 전략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한다고 여태까지 못을 박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삼성전자도 일단은 백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인위적인 감산이라고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산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보릿고개를 사실 지나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함으로써 보릿고개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을 만하라는 거. 그 부분들이 사실상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사실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산이라는 호재는 분명히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더 땡겨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엄청난 슈퍼 사이클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는 그리 좋지만은 않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였죠. 하이닉스가 이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이제 미국 마이크론도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함으로써 이제 각자 도생, 즉 이제 각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하기 위해 이제 돈을 좀 끌어오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먼저 반도체 20%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또차 전지 20%입니다. 이제 2차 전지가 보통 이제 또 올라서 또차 전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좀 낙수 효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사실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만한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가 어디 이제 한국에도 뭐 몇 조 원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몇 조 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 즉 이제 계속적으로 호재들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또 낙수 효과로 나오게 되는 게 어제 뭐 전해질이나 전해액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추가 투자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일부 존재를 하고요. 그 대상은 삼성 SDI 이제 종목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신 EDP라다 이제 WPC 같은 종목들 같은 즉 이제 삼성 SDI 향이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정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주 10%입니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사실 조정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세는 굉장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이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엔터주 자체의 그룹 자체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새로운 앨범들이 속속 나오게 되면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엔터주 10%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SM 그룹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M이 전반적으로 일단 노이즈 즉 이제 이런 인수에 대한 이런 노이즈들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본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고요. 기관 매수세도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M 그룹주 그다음에 YG 그룹주도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반도체 20%, 2차 전지 20%, 그다음에 엔터주 10%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비중 전략을 나누어 주셨네요. 슈퍼사이클은 아니지만 바닥권 공략 가능하다. 반도체 20%, 또차전지, 2차전지 20%의 비중, 그리고 엔터 10%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을 담아봤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부지런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먼저 전화부터 연결해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한국경제가 맞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입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몇 번이에요, 그게? 잘 오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내가 네. 그거 처음에 18만 원에 샀거든요. 어떤 종목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 매수 네.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18만 원에 사갖고 네. 좀 가다가 38만 원까지 가다 빠져갖고 다시 2천 원 더 주고 다시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36만 원 된 거예요. 아, 18만 원에 일단 처음 진입을 했는데 정말 매수 잘하셨네요. 18만 원에 네. 진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잘 올라가니까 불타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물타기를 한 게 아니고. 불타기. 아니, 줄타기 한 게 아니고. 아, 새로 사셨어요? 아니, 그걸 올라가다가 40만 원 가까이 가다가 도로 빠지길래 네네. 36만
7만 얼마에 팔아갖고 36만 얼마에 다시 새로 산 거예요. 18만 원에서 네. 한 번 수익 보고 다시 한 번 또 두 번째 진입을 하셔서 재공략해서 수익을 본게 36만 아니고 원에 많이 빠지길래 수익은 봤는데 오. 팔았다가 2천 원 더 주고 산 거죠. 예. 팔았던 것보다. 네, 시원님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이 이제 2차 진입하셔서 36만 원이고요. 비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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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입니다. 첫 예. 번째도 잘하셨고 두 번째도 잘하셨고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자, 예. 지난 금요일까지도 57만 9천 원 터치를 했습니다. 박혜석 네. 위원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네. 해석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연결해 예, 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MTN 방송 안녕하세요. 보게요. 네. 아, 예.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네? 주식 경력이요. 좀 오래 됐는데 중간에 예. 안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매매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18만에 사셔서 팔았다가 아니 이게 또 갈 것 같으니까 또 산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 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18만 원 그래서 샀다가 제가 경력이 있을 것 같을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는데 다른 빠져걸려 아이고 이제 꼭대기인갑다 하고 팔았다가 예. 안 되게 생겨서 2천 원 더 주고 팔은 것보다 2천 원 예, 더 예. 주고 다시 사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마인드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뭐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18만 원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계속 홀딩 하세요 하는데 36만 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격한 거잖아요. 네. 추격한 건데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급락했을 때 바로 또 급락할 때 또 쉽게도 많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냥 5, 6만 원씩 빠지더라고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오늘 또 이번에도 신고가인 것처럼 누구든지 차익 매물이 우리가 손절보다 차익 매물이 훨씬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경력 이야기해서 여쭤본 이유가 이러시면 충분히 팔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추세로 오면 지금 추세를 훼손한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모를 정도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주식은 빠진다 해도 또 갑니다. 이게 빠져도 다시 올라가요. 어떤 주식이든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지금 수익 나고 있고 50% 비중을 했는데 다시 번전까지 와버린다 하면 속상하잖아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비중이 50%니까 이게 매매를 잘 하신다면 내가 50만 원 깨이자까지 좀 홀딩 하시면 되겠요. 단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는 지금 18만 원이라면 팔지 마시고 계속 고고싱 하시고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런 것을 확인하고 파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36만 원은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익 실현을 하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고고싱이 맞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버리면 또 갈 때 먼 산 쳐다보게 되거든요. 또 갈 때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재매수할 정도면 주식 경력 어느 정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올라가다가 흔들리면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요. 네.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빠져요. 이 주식은 내려오죠. 그러니까 장대음으로 뻥뻥 빠지기 전까지 지금은 이미 기술적 분석으로는 누구도 모를 정도, 매일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속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고시 하는데 혹시나 첫 번째 매도 신호,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의 첫 번째 매도 신호가 장대 음봉에 거래 실리는 음봉입니다. 뭐 같이요? 카카오가 고점 칠 때 같지.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방송에서도 신규로는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눌릴 땐 살 수 있어도 신규로는 사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설프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에코프로가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신고가인 것처럼. 근데 추격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경력이 있으면 장대 음봉 나올 때까지 고고싱. 근데 내가 H 가고 팔고 싶다. 그러면 한 60만 원 근처에서는 조금 파시면서 그리고 60만 원이 안 가더라도 혹시나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번 같이 18만 원 샀다가 한 40만 원 넘어가니까 흔들리니까 팔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그리고 이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면요. 지금 이 36만 원 정도 있죠. 그 가격까지도 막말로 빠져도 이게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그니
지금 이야기는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비중 챙기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닌데 혹시나 뭐 수익 챙겼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번 같이 또 사시면 손절 잡고 사시면 또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은 끝날 때는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들어줄 때 고점 못 넘을 때 죽은 거지. 지금은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올라가 모릅니다. 버리더라고. 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인데 언제든지 지금 매수가 단가까지 내려도 이 주식은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 50%니까요. 비중이 많잖아요. 50%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앵커님이 돌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뭐 좀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MTN에 전화해야 돼요. 네, 시청자님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네. 궁금증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매도 시그널 그 장대 음봉에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에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계속해서 벌었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위메드예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네,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49,500원에 30%인가 40%인가 그래요. 49,500원 매수 가격에 비중 40%. 예, 예. 시청자님 수익 잘 보고 계신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아니요, 잠깐 지금 자다나. 그래도 얼마나 더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지금 잠도 일어나시고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위메이드 저희가 좋은 수익 네, 볼 수 얼마에 있도록 팔아야 될지 네, 몰라서. 대응 전략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진만 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막힌 네.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네, 매수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가 비슷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뭐 작년에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사실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띄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파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 사실 게임주가 그렇게 좋을 시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바닥권에서 꽤나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49,500원 그래도 잘 긁으셨는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40% 비중은 사실 잘 매수하긴 했지만 조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개별적으로 뭐 이제 코인 관련된 이슈 따라서 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급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비중은 40%에서 20% 정도를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줄이는 시점은 저는 일단은 뭐 6만 원을 1차 타겟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의 비중은 한 6만 7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사이에 줄이고요. 나머지는 7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위메이드는 뭐 게임주의 대장주 성격을 가진 건 맞으나 지금 최근에 워낙 노이즈가 많습니다. 개별적인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예측이나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상 비중은 10%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은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줄이시고 그 나머지는 7만 원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잘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네, 네. 반축소 잘 챙겨보세요. 예, 57,000원에서 6만 원 반 줄이라고 그러셨죠? 6만 원에서 비중 반축소 해주시고 네, 나머지 네, 네. 반으로 7만 원까지 바라보자 이야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 고민함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네요. LIG 넥스원 매수 가격 82,000원에 비중 2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매수 가격대에서 지금 많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지금 좀 이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반산주나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중장기로는 좋게 보는데 네. 지금 실적이 뭐 1, 4분기 때 뭐 안 좋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중장기로는 괜찮아요. 근데 82,000원 단기를 본다면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한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나중에 지금 막 2차 전지 이런 거 좋지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전기차 같은 경우도 내연차에서 바뀌는 것처럼 우주항공,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뀌고 있고 실적이 느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1사분기 안 좋다는 이야기로 나오면서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 대신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좀 높은 위치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장기로는 그것이, 단기로는 올라갈 때 매수가 이상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고 지금 시장에 맞는 거. 그리고 뭐 우주항공, 뭐 방위산업, 이쪽은 제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방위산업이나 뭐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실적이 괜찮은 거, 뭐 모멘텀 있는 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주식이 눌릴 때 뭐 매수, 그리고 뭐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LS 네스원도 여전히 좋습니다. 중장기로는 괜찮다. 단기로는 좀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방위산업, LIG, 넥스원 중장기로는 오케이 사인 주셨고요. 단기로 보신다면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11만 3,300원이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어제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식은 떨어지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LG전자가 근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LG전자 김진만 위원님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LG전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사실 뭐 가전 쪽 부분에서는 뭐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뭐 전장 분야에서 그래도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종목이 그래도 여기서 매도하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평균 단가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이게 혹시나 있을 이제 조금 지수 이제 리밸런싱 등을 통해서 있었을 때는 여기서 올라는 과대 그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런 대형주가 지금 이제 9만 원권에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지지가 이뤄지고 있는데 비중이 조금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비중 뭐 30%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만 원 전에 한 절반 정도는 줄여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 지수가 사실 2,500 이상은 가야 됩니다. 사실 LG전자 단독으로 뭘 올리기에는 사실 뭐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뭐 정말로 나와서 뭐 단발적인 상승을 이끄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추가 상승은 사실 좀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전에 한번 정도 절반 정도 줄여보시고 그 나머지는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13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서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2만 원대의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은 한 15% 안으로만 갖고 가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12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15%의 물량만 가지고 13만 원대까지 좀 욕심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LG전자 풀어봤고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HLB 글로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6,150원, 비중 15%입니다. 단기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HLB 글로벌 들어가는데 어떨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박혜석 위원님, 단기로 보고 계시는가 봐요. 잠깐만요. HLB 글로벌이 요즘에 또 AACR 앞두고서 또 긍정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나요? 들썩들썩 하고 있기는 하던데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독수리 오늘 타법으로 늦죠? 치고 계시는데. 네. 단기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네. 2,150원이요? 단기로 보고 계십니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네. 단기로는 단타 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 매매가 되는 거. 지금 구간은 이게 단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수익 나오고 싶을 때는 제가 이런 거 하나 팁을 주면 230선 위에 있는 종목이 좋고 그러면 지금 단기로 매매했을 때는 6,150원이니까 한 7,000원, 8,000원 사이에서 이제 팔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쭉 갈고 가려면 실적도 괜찮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때 내가 매매하고 싶다면 기술적 분석이라도 좋아야죠. 그러면 230 넘어간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주식이 더 좋겠죠. T까지 드렸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단기는 매수 가능. 그 대신 손절 잡으시고 매수하시면 매매했으면 좋겠으니까 손절매도 잡아드릴게요. 손절매는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한 5,500원 손절매, 목표치는 7,000원에서 7,500원, 뭐 8,000원 그 사이에서 단기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는데요. HLB 글로벌 손절 잘 잡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5,500원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단기적 목표 가격 7,500원에서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TJ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9원 매수 가격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진만 위원님한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10,000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콕 집어서 주셨네요. 네. 10,000원. 네, 10,000원 굉장히 노래 높은 열심히 부르셔야 되는 주가네요. 거 아니에요? 10,000원까지.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10,000원 이렇게 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TJ. 네, 네, 일단은 네,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10,000원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00원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거래량이 좀 말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TJ 미디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 효과가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만들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앵커님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그러면 뭐 이런 로열티들이 많이 받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10,000원 주가는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눈높이 조금만 낮추셔서요. 한 8,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2022년 4월 정도에 가장 이제 핫했었을 때 이 매물대가 아직 존재를 하고요. 그 매물대 돌파를 하기에는 이제 리오프닝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윗꼬리 남기고서 이제 거래량 터진 음봉 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욕심 살짝 줄이셔서 한 8,500원, 9,000원 요 사이에 안전하게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양 자체로는 한 번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덜어가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타이밍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TJ 미디어에 대해서 현재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8,500원에서 9,000원에 대한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노래방 많이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TJ 미디어 목표 가격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부지런히 풀어봤고요.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두 위원님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혜석 위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 보도록 하죠. 1월의 전략입니다. 아스플로. 그 사이에 27%의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한 주의 마감 시원하게 또 상승세를 뿜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스플로에 대한 흐름 체크해 볼까요? 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죠. 반도체용 배관 부품 전문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단타 칠까요? 했을 때 이렇게 240선 살아있는 종목을 치면 내려와도 올라가고 내려와도 올라오니까 이런 매매를 같이 이게 240선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240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로 지정해 주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신나게 달리고 국도는 신호등도 있고 정체를 하죠. 야, 우리가 주식을 말했을 때 240선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240선 이외에 있는 종목을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빨리 그리고 지금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계좌가 훨씬 수익 날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진단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좋은 주식 지금 가는 주식을 사니까 또 수익 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되겠고 지금 있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릴 때 다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에서는 다시 보는 거 오케이다라고 아스플로에 대한 추가 전략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 종목을 짚어봤을 만큼 한 주간에 또 부지런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올라가준 종목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이제 다가오는 바이오 학회도 기다리고 있죠.
네, 14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재료 소멸이든 이제 어떤 한 번 정도 시세는 더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뭐 200일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조금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뺏기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은 좀 했는데 위에서 또 잘 버텼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한 45,000원 정도 제시드렸는데 이번 주 일단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정도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전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마케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고 목표가로는 당시 제시드렸던 45,000원까지 꼭 끌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가오는 14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레고캠 바이오의 상승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앞두고 대응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머니왕 두 분의 새로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석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새로운 종목은 뭘까요? 예, 세아 메카니스거든요. 네. 세아 메카니스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 관련되고 지난해 LG 에너솔루션하고도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반의 전자 부품 생산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부품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전기차는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에 가는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쪽에 부품 쪽에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40 제가 있잖아요. 아까 240 이야기했잖아요. 240선 기준으로 올라갔잖아요. 우리 부메랑 알죠? 팍 던지면 여러분 어째요? 다시 되돌아오죠? 네. 24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거기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막 지금 240선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 습관을 지금 시장이 가는 주식은 정해졌습니다. 갈 때는 정해졌어요. 이거는 법입니다. 제가 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이라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이 갈 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고가 가는 거 그리고 강원에너지 막 이러고 가는 주식들 보면 모든 주식들은 240선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61선을 밑에 깔면서 갑니다. 다 보세요. 이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종목 상담한 것 보니까 240선 아래에서 단타 쳤을 때 그런 매매보다 240선 위에 있는 종목을 단타를 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 점 꼭 맹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세한 부분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아 메카니스에 대한 타이밍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61선 밟고 또 240선 위에서 매매하는 그 방법. 박혜석 위원님이 그동안 또 종목들 전략 많이 소개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뭐 하느님 패턴이었었나요? 하느님 패턴은 내가 반등 타임을 노린 거고요. 그동안 정비했다가 하느님이 한 번은 살려주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좋은 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힘든 것이 240선 돌파하면서 나 이제 갈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긍정적 마인드로 하는 정말 건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올해 계속 긍정적이니까 네. 시장 빠져도 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계속 궁금한데요. 예, 예. 또 잠시 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아 메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 또 여러 가지 패턴과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새로운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제이오란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제 2월 달에 상장을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또 차 전지죠. 계속 오르는데 이제는 낙수 효과가 하다못해 이제 실리콘 사업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CNT 도전제 하는 기업들까지 해서 이제 어제 금요일장을 좀 주도를 했고요. 뭐 대주전자, 대주로 같은 혹은 이제 이녹스, HRS 같은 실리콘 관련주들까지 올랐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CNT 도전제 나노탄소 튜브가 이제 2차 전지 핵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이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이 14% 이상 상승을 해서 이제 고점, 즉 이제 물린 사람이 없는 종목이 됐습니다. 즉 이제 계속 올라서 지금 신고가 라인까지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 부담이 없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정말 상승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담감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한 이제
매매 전략은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2호 이제 신규 상장주도 더하기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C&D 도전제라는 굉장히 특수한 특수 영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에 그 전략 레오캠 바이오도 굉장히 빠르게 또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바이오 쪽에 대한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따뜻한 주말인 것 같습니다. 머니왕 두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략도 또 웃음도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혜석 위원님, 제가 아까 그 돌아오는 패턴, 부메랑 패턴 뭔지 생각이 났어요. 박하사탕. 예, 맞습니다. 돌아오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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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영화를 알긴 알거든요. 예, 그 패턴에 또 예, 전략들이 그게, 많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뭐 200사선을 돌파한다면 다시 되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거기를 지지하면 가는 게 박하사탕 패턴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지앵커님하고 지금 또 자주 방송을 하는데 우리 지앵커님한테 언젠가는 한번 박수를, 우리 지앵커님이 웃을 때 보면 박수를 진짜 크게 치거든요. 진짜 호탕하게 웃고 그걸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하지 말아 해서 내가 안 웃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우리 진만 의원님하고 한번 웃겨갖고 이렇게 박수치게 하면서 시장도 빵빵 여러분들 좋게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강원에너지 같은 패턴을 여러분이 잡고 싶고 2차 전지 같은 거 이미 올라왔는데 그 2차 전지가 있는 사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2 시장이 좋기니까요. 제2, 제3. 네이버 로보틱도 5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그러면 제2, 제3, 제4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가진다면 근데 여러분들 그런 패턴들 그리고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갈 때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오늘 토요일이라 이야기 많이 했는데 박하사탕 패턴 같은 경우 그것을 제가 또 부메랑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되돌아는 거. 그걸 제가 공방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제2, 제3, 제4가 되는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올해는 긍정적 마인드로 해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 많은 전략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잠시 후 시작되는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진만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기막힌 타이밍을 제시해주고 계시죠?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10분짜리 초격차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앵커님이 쪽집게? 네, 오늘 당연히. 지앵커님이 이제 야수 같은 옷을 입으셨는데요. 네, 이제 야수처럼 이제 10분 만에 이제 초격차 전략 한번 이제 다음 주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박혜석 의원님 시청자분들 제 거 10분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되게 굉장히 알찬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분은 저에게 주시고요. 나머지 일정 이제 박혜석 의원님 방송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격차 전략으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요. 두 분 모두의 방송 그리고 무료 방송 많이 챙겨보시면서 전략도 두둑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김진만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박혜석 위원님 있습니다. 명품 주식 박혜석 위원님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두 위원님과 함께 든든하게 전략도 챙겨보시고 또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
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니왕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혜석 위원님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